네, 2023년 12월 20일 이정훈입니다. 저는 지금 거듭해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한동훈이 아닌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가급적이면 비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도록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비대위원장 한동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한동훈 장관의 거부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한동훈 장관이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를 하는 상태에서 앞으로의 정치를 예측해보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될 수밖에 없느냐. 이거는 정치를 볼 때 역시 과학적으로 봐야 되죠. 구조적으로 봐야 되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1년 반 남짓 지났습니다. 2년도 안 지났습니다. 지금 부산 엑스포 실패를 했죠. 이거는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그가 주변의 얘기를 듣지 않고 드라이브를 무리하게 걸어서 참패를 겪은 거죠. 에도 불구하고 그의 임기는 3년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년 총선에서 큰 패배를 당하지 않는 한 적어도 여권 내에서는 가장 강력한 실세이고, 그 다음에 설사 내년 총선이 지더라도 탄핵을 당하지 않는 한까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통수권자로서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맞설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과거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움직였던 경우를 보게 되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있었죠. 그거는 이명박 대통령 마지막 임기 1년도 안 남겼을 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출범하면서 완전히 반 MB 노선을 걸어서 MB의 실정을 극복을 하면서 총선에 이기고 대통령 선거도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 임기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3년 이상 남아있는 시점에서 비대위원장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죠. 대통령 임기가 3년 이상 남아있는데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고요. 그만큼 사실은 여당이 위기에 빠졌는데 대통령 권한은 안 죽었기 때문에 그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을 뭉갤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통령 임기가 3년이 남은 시점에서 비대위원회를 구성하는 이 여당이 큰 문제인데, 문제는 대통령이 실세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비대위원장에 앉혀서 싫든 좋든 그러한 구도로 가서 이 비대위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는데, 제 예측은 좀 어려울 것이다. 왜냐? 어차피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비대위를 만드는 건데 그 비대위를 대통령 입맛대로 가니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게 문제입니다. 과거에 보게 되면은 야당에서 비대위를 만들어가지고 권력을 쟁취하는 그런 성공들은 제법 있었죠. 그만큼 이제 당 대표의 실세가, 당 대표의 권한이 무너지고 그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어떤 핀치히터가 나와서 힘을 쓸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젊은 친구들을, 그러니까 이준석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내보내서 국회 후보, 총선 후보로 내세워서 판을 바꾸겠다, 승리하겠다라는 걸로 가는데, 이게 성공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73년생인 한동훈 장관과 같은 연배의 사람들을 대거 출마시켜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겠다.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사 문제를 다루면서 제가 가끔 쓰는 용어 중에 했다치고 작전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건 해봐야 돼요. 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굉장히 잘 걷습니다. 산도 잘 타고. 성인 군대 간 친구들 1시간에 4km 충분히 걷습니다. 1시간에 한 6km까지 걷습니다. 일개 대대를 1시간 내에 4km 이동한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대장도 젊기 때문에 다 갑니다. 안 되면 뛰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전시가 되면은 이 대대병력이 그래도 근 800명 되지 않습니까? 전시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사열 정대로 갈 수는 없고, 이 길이 있으면 길 좌우로 일렬로 쭉 서서 가잖아요. 또 적당한 거리도 둬야 되고. 그러다 보면 800명이 가다 보면 선두하고 후미하고 출발 시간에서 한 20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선두는 가는데 뒤에는 한참 기다렸다가 출발하게 되고 또 중간에 많이 뛰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일개 대대가 1시간 내에 딱 도착하는 거는 선두가 도착하는 기준이 아니라 후미가 도착하는 기준. 후미가 와가지고 다시 그걸 작전에 맞게끔 대형 변경을 시켜가지고 배치해야만 그 다음 작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시간 내에 대대를 이동시켜보면은 실전을 염두에 두고 해보면은 1시간이 매우 바쁩니다. 근데 이걸 해보면은 뭐 귀찮고 하니까, 그건 충분히 할 수 있어. 우리 했다 치고 다음 작전 가서 뭐 어디 진지에 들어가서 뭐 어쩌고 하는 작전, 그것만 안 해본 거 연습하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막상 을지훈련이라든지 또는 진짜 미군하고 기동훈련할 때 딱 들어가 보면요. 이 한 개 대대가 1시간 내에 그곳에 도착을 못 해요. 도착을 해도 진지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다음 작전할 때 늦어집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은 저쪽에서는 아군이 포를 쏴주는데 이쪽 보병부대는 진격을 못하고 포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뜻에서 진격하다가 다 맞아 죽는, 네, 그걸 KCTC 육군과학과 훈련장 가면 많이 봅니다. 이게 뭐냐, 머릿속에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는 거죠. 염두에 두고 우리 머릿속에 대충 계획만 두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요건 건너뛰고 하죠. 근데 그걸 연습 안 해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안 해보고 하다 보면은 안 맞으면은 이제 일이 꼬입니다. 염두 작전이 문제입니다. 했다 치고 작전이 문제입니다. 자, 젊은 사람 내세우면은 이번 총선에서 이길 것이다. 누구 맘대로. 윤석열 심판으로 지금 들어가는 분위기가 적지 않은데 젊은 사람이라 해서 왜 총선에서, 그렇다면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왜 김태호를 안 찍어줍니까? 부산 엑스포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다. 그것도 염두에 둔 거죠. 이게 한번 연습을 해봐서 아까 말한 대로 했다 치고 작전이 아니라 염두에 둔 작전이 아니라 실제로 해보란 말이에요. 해보고 나면 야, 일개 대대가 후미가 도착해서 진영 짜는 데까지는 1시간이 바쁘네. 그럼 선두부터 뛰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봐야만, 돌려봐야만 압니다. 염두 작전, 했다 치고 작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연습을 해보고 또 그러니까 우리 아군이 포를 쏴줄 때 보병이 진격하는 것도 해봐야 됩니다. 해보면 수정할 게 많고, 이게 안 되고, 상대가 또 이렇게 적군이 저기도 머리를 짜서 작전을 바꾸고 할 때 내가 또 혼란이 빠지잖아요. 그런 걸 해보면서 수정을 해가야 되는데 될 거다라는 확신만으로 가게 되면 어렵습니다. 물론 자기 혼자 공부를 한다.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 간다. 그건 가능하겠죠. 근데 공부도요. 같이 여럿이 공부하면서 시험 중간중간에 모의고사 봐가면서 쟤가 나보다 성적이 더 잘 나왔네. 그럼 나는 지금 4시간 자고 공부하는데 나 3시간 반으로 줄여야 되겠네. 이렇게 자꾸 자기 작전을 변경해 가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합격이 되거나 합격에 접근하는 거잖아요. 지금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권한을 잃을 시점이 아니니까 지금 부산 엑스포 실패는 사실은 참담한 실패입니다. 지금 하도 민주당이 고약하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잡범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진짜 총력을 다해서 당선시켜 드렸잖아요. 또 다음 총선에서도 윤석열 여당이 지게 되면은 민주당 좌파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까 두려움 때문에 또 많은 지원을 하겠지만은 윤 대통령이 자기 생각만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때 절박해서 그를 지원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윤 대통령이 절반, 과반을 얻어야만 끌고 나가거든요. 물론 지금 미국도 많이 도와줄 거고 북한도 윤 대통령한테 플러스 유언으로 작용할 겁니다. 일본도 작용할 거고. 근데 그러한 도움들이 있어서 상당히 좋은데 뭐라 그럴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실수한 거에 따라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나와야 되지 다른 걸로 덮고 간다고 되겠느냐. 부산 엑스포 실패했는데
재벌총수를 끌고 부산 시장 가서 어묵 먹고 사람들 주의를 딴 데로 돌리고 와 웃고 한다고 이게 넘어가겠냐 이거죠. 그렇게 몇 번 넘어가면 운이 좋은 건 맞는데 매번 운이 좋겠냐 이거죠. 운은 돌고 도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윤 대통령의 임기가 3년도 안 지났기 때문에 본인이 힘을 쓰려고 하는 타이밍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권에서는 감히 맞서겠다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이니까 맞서겠다고 비대위를 반 MB로 몰고 나갈 수 있는 건데 그런 시점도 아니고 이게 어렵네요. 결국은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 마실 거고 한 장관이 성격이 윤 대통령이 한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노라고 안 합니다. 뭐 다른 데에서도 이분을 부활어뒀던 분 얘기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해도 일단 이해하고 나서 서서히 이렇게 상관이 기분 안 나쁘게 바꿔간다라고 하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지에, 그런 능력을 다시 보여줄 수 있는지에 주목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 앞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뜬다면 전적으로 한동훈 능력에 의해서 비대위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개인한테 의지해야 된다는 게 절박함인데 시스템상으로 움직이는 게 제일 좋은데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한동훈 씨가 이번에 뭐 비대위원장 갈 거냐 하고 야당 의원이 질의하실까 혼자 궁금해하시라고 답변한 거 보게 되면 참 말을 잘하죠. 그러나 그도 이재명이 구속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하는 오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은 맞아요. 시스템이 움직이면 좋은데 시스템은 기대하기 어렵고 윤석열 한동훈 관계에서 해야 된다. 한동훈 장관이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의 약점을 커버해낼 수 있느냐, 이거에 의해서 내년 4월 총선이 결정될 것이다. 불행히도 대통령 임기가 3년 이상 남았다는 것이 윤석열을 심판할 수 있는 비대위를 만들지 못하는 절대적인 조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이제서야 확실히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저비스 교수의 미스퍼셉션 개념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러이러한 기대를 하고 무슨 일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낙담을 했는데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다시 연출됩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될 것 같아. 근데 과거에는 분명히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성공할 걸로 기대하고 또 그걸 기대하면서 노력을 합니다. 또 실패를 하죠. 이게 미스퍼셉션, 저비스 교수가 얘기했죠. 정치학에서 사람들은 상당히 우매하기 때문에 한 번 실패가 있었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또 노력을 하고 같은 조건에서 실패가 했는데 같은 조건이 됐는데 기대를 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정치학에서 큰 실패를 하는 이유라고 잡은 적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시험을 9번 떨어졌습니다. 8번이나 도전하게 된 거는 사실은 무리죠. 근데 어쨌든 9번 만에 됩니다. 이렇게 9번 만에 됐기에 앞에 8번의 실패는 무의미해지는 거죠. 사실은 6번쯤 실패, 6번쯤 가게 되면 접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신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노력을 안 했는데도 대통령이 됐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뭐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이루어지겠지, 부산 엑스포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겠지 하는 미스퍼셉션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물론 이제 사람 바꾸고 누구 바꿔서 하니까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될 거야 이런 낙관이 다시 실패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미스퍼셉션의 오류. 여기에 윤 대통령이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데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미스퍼셉션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돼서 윤석열 체제의 문제점을 하나씩 빠르게 바꿔나가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하고 오랜 세월 지나면서 마찰이 없었지만 빠르게 하다 보면 마찰이 일어날 겁니다. 그거는 JP하고 박정희 대통령 간의 마찰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혁명을 했던 동지가 서로 의견이 갈려서 이제 JP가 한국을 떠날 때 왜 가느냐 그랬더니 자의반 타의반 그랬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 간의 그 우정이라 그럴까, 의리도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미스퍼셉션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국힘당 비대위의 운명은 혁신이도 결론적으로 못했죠. 김기현 씨도 사실은 다 김기현의 체제를
이뇨한으로 했다가 이뇨한도 안 되고 이제 한동훈으로 들어오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뇨한, 그 다음에 그 앞서 가게 되면 이준석까지 그런 능가하는 능력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거의 한동훈 장관의 능력이 마지막 희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